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드디어 소방공무원 면접 D-Day가 다가옵니다. 이미 공개가 되었지만 사전조사서를 이번에는 면접시험 당일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에 바뀐 사전조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조서는 사전에 주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응시자 경험과 특정 상황에 기초한 과제를 면접 전에 작성을 한다. 면접 당일 10분 동안 사전조사서 공개 문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동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 미리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부분을 묻습니다. 힘들었던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느냐, 회복할 수 있었느냐 이런 점을 물어본다. 그런데 주의사항으로 개인 가정사는 제외한다. 공동체라는 조직 안에서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성 면접에서 평가되는 요소를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은 숙지를 한 상태에서 소재 선정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직관, 협업 능력, 침착성과 책임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강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을까? 힘들었던 경험 이 부분을 작성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소재는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던 과정에서 팀원과의 갈등을 조정했다. 동아리 행사 준비 중에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변수가 생겨 예산이 부족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아르바이트에서도 한 번도 내가 마주하지 못했던 전혀 방법이 없는 컴플레인을 대처했던 경험, 또는 과중한 업무로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웠던 상황, 실수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이나 봉사나 스터디나 등등 단체 활동 중에 구성원 이탈로 인해서 역할 분담이 갑작스럽게 재조정되어야 하는 경험들, 이렇게 5가지를 추천드리는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개인적인 가정사 탈락 예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드려봅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를 공무원 면접에서 했을 경우에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됩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10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극심한 가난으로 공공시설에 의존했을 때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심리 위기, 우울증을 통하여 자해를 경험했던 그 당시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경험이 없다고 힘들었던 경험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인과의 헤어짐, 반려견, 반려묘와의 이별, 개인적인 가정사 중에 부모님의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힘들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퇴학이나 비행이나 이런 과정을 겪을 때가 상당히 힘들었다. 심지어 가족의 수감 이력을 나는 그 당시가 어렵고 힘들었다. 또 이혼, 가출, 이런 가족 해체에 대한 원망, 또 부모 형제 자매의 도박이나 중독 당시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간의 종교적인 갈등, 또 부모님과 조부모님과의 어떤 법적 분쟁, 상속, 소송, 재산 다툼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별 얘기들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경험에 이 10가지를 쓰게 되면 여러분은 평가받을 요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적인 가정사는 쓰지 마십시오. 각각 파트를 나눠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10분이라는 시간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쓸 수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소재를 선정하고 작성해 보시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연습 단계라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을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나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아졌을 때, 한 명의 인력이 부족했을 때 등등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소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직무와 유사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위에서 중심을 잃고 매달리는 긴급 상황,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무덥고 소음으로 인해서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현장 인력 대부분이 당황한 모습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왜 힘들었느냐, 왜 어렵다고 보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으로 쓰게 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고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다. 처음 겪는 위기였기에 나 또한 순간적으로 부담감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당 상황이 왜 나는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산업안전교육 시간에 배웠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떠올렸으며 빠르게 현장을
정리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추락 방지 매트를 이동시키는 동시에 무전을 통해 관리자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계획을 세워 근처 동료들과 짧고 명확한 지시어를 활용해서 역할 분배를 주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이제 적용했던 과정이죠. 계획대로 매트를 이동시킨 이후에 가까운 위치의 동료들과 힘을 합쳐 매달린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이후 현장은 바로 중단되었고 안전 점검을 다시 시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침착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교훈으로 얻었다. 또한 팀워크가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고 위기 시에 신뢰받는 동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결과에서 느끼 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1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부는 쓸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소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술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각각 구분을 해서 소방공무원으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얼마큼 보유했느냐. 당연히 전공자 분들께서는 배웠던 지식 부분을 제시를 해도 되고요. 또 관련 인턴 경험을 하셨던 분들, 안전과 관련된 경험을 했던 분들, 위기 대응을 실제 대처를 해봤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근거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이어가기가 편할 겁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가독성 높여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점들만 정리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점을 쭉 한번 작성하시면 되는데 역시 역량이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가 역량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습득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 또 경험을 했던 분들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를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왔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조식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시간이 남는다 하면 나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약점과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다. 실제 화재 현장과 구조활동 경험 자체가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경력을 쌓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화재 현장 영상을 분석을 한다든지 사례 리포트를 작성해보고 모의 상황 대응 훈련도 자발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진위 여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했다면 솔직하게 작성해도 괜찮다. 그리고 현장 실무자분들과의 멘토링 이 부분은 가족이 소방공무원인데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냥 현장 실무자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뭐 장비 운용이나 현장 상황 판단 기준이나 매뉴얼 등등 실전 중심의 지식을 계속 습득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강조할 수 있는 체력 강화 훈련 무엇을 나는 계속 하고 있다. 약점 보완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 제시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공무원이 되었을 때 전공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겁니다.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 예방 활동과 국민 안전 교육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조직에 신뢰를 주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입직 후 포부를 마무리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내가 어디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타이머를 두고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하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다 끄집어내서 제시를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사조서 항목에서도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을 쓰지 말아라 이미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교명 땡땡 대학 이런 표현 안 되고요. 저는 경북 칠곡에서 자라며 안 되고요.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가 구조대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안 되고요. 현대산업에 근무하며 안전관리자로 일한 경험 안 되고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으면 쓰지 않아야 합니다. 굳이 써서 블라인드에 위배돼서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위배 요소를 알고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사조서 항목도 잘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나는 정말 직무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성할 수 있는 사조서 예시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 눌러주시면서 희망하시면 꼭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